이 이야기 뭐 안 꺼낼 수가 없겠죠. 계속 지금 뭐 매주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거의 한 달 정도 남짓된 것 같은데 이 이야기, 이 주제는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건희, 그러니까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과 전직 사모죠. 예, 전직 대통령 부부가 최초로 동시 구속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이 김건희 씨 구속영장 발부했죠. 김건희 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큰 상황이었는데 김건희 씨의 구속의 결정적 요인 아무래도 뭐 당연히 이거는 증거인멸이 가장 크겠죠. 그 법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사실 그 반클리프 앤 목걸이. 애펠인가? 아펠. 반클리프 앤 아펠? 네네. 네, 이거 이름이 반클리프라고 그러니까요. 하시죠? 저도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 처음 알았어요. 예. 그 목걸이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직접 줬었다. 예. 그리고 돌려받았다. 그 이게 자술서로 나왔잖아요. 나왔죠. 예.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세 개의 혐의 가운데는 이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별건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속 여부랑 상관없이 그렇죠.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네. 마지막에 그래서 판사가 물어봤다잖아요. 이렇게 자수서가 있는데 진짜 안 받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안 받았다라고 김건희 여사가 마지막 최후의 변론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게 전체적으로는 구속 내용에 적시된 혐의를 증명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또 거짓말한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암시하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높죠. 뭐 구속사안이라는 게 옆에 변호사 계신데 제가 약간 유사 변호사 행세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네. 사안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뭐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네네. 이렇게 당연히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자수서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거 나오기 전에도 이미 많은 변호사들이나 법조인들이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는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자술서 안 나왔으면 저는 구속 안 됐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그런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진술하고 배치되는 증거들이나 네. 이런 뭐 관계자 진술들이 계속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법원에서 검토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뭐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존에 그런 배치되는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뭔가 불구속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송된 시장 이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이게 목걸이가 처음에는 뭐 없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뭐 짝퉁을 하고 갔다라고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고 또 지금 자술서까지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그림 봤을 때 이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입벌구라고 하잖아요. 예. 입열거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벌구. 저는 예. 사실은 판사 입장에 제가 이제 평론할 때 그 사람의 입장이 돼 보이는 빙의를 종종 해보는데 네. 물론 윤석열, 김건희로는 빙의했다가 화들짝 놀라서 깨어났어요.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일장춘몽 같이. 네, 예. 그래서 근데 판사 입장에서는 참으로 얼척없었겠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반클리프 목걸이는 별건이죠. 구속영장엔 청구가 안 돼 있었습니다. 네네. 청구가 안 된 이유는 그때는 실물 확인이 안 됐고 모조품만 있었기 때문에 범죄의 정이 아주 짙다라고 볼 수는 없죠. 의심은 충분히 가지만 그래서 청구는 안 됐다고 보는데 나중에 서희건설 이봉권 회장이 실물과 함께 자수서 내가 줬어요. 아크로비스타 지하 식당에서 만나서 줬습니다. 그리고 계엄 직전에 돌려받았어요. 네. 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준 사람이 명확히 장소까지 특정해서 얘기했는데 그 자수서가 나오기 전에 김건희 씨의 변호인 측에서는 그거 엄마 최은수 씨에게 2005년에서 7년 사이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에요 라고 열변을 토하면서 하고 있는데 네네. 검찰이 딱 특검이 준 사람이 줬다는데요? 네. 아니 근데 얼척 없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잘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증거 인멸을 위해서 가짜 목걸이까지 구매를 해서 그렇죠. 이렇게 계획을 딱 세워놓은 그림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사실 이 자수서가 없었어도 이미 도이치모터스에서 40%의 수익을 나눠주기로 한 이거는 보통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위임 수수료랑은 완전 차원이 다르죠. 40%를 위임 수주를 줄 수가 없죠. 그렇죠. 해봤자 뭐 3%, 9% 정도. 그렇죠. 많아봤자 10%입니다. 40%를 준다는 건 이분들이 주가를 고의적으로 올려서 인위적으로 올려서 수익을 나누는 그렇죠. 거죠. 불법적인 수익을 창출할 테니 그러니까 내가 불법적 수익을 창출하니 많이 달라.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김건희 씨의 육성 파일까지 다 나왔는데도
영장실질심사에서 계속 거짓말. 근데 이제 거짓말하는 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본인의 죄를 부인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문제는 유경옥 그 정지원 씨 같은 행정관들, 문고리 권력이라 불리는 분들, 네. 이분들이 이제 샤넬백을 교환해서 온 분들이잖아요. 네네네. 김건희 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한데 특검은 샤넬백을 받은 날 건진법사의 처남이 아크롭스타에 왔다 갔다 한 기록들을 그 근처에 기록들을 봤거든요. 그럼 아마 전해주러 갔다는 의심이 짙죠. 그러면 유경옥 씨, 정지원 씨 같은 김건희 씨의 집사들이 사실은 진술을 오해만 시킬 수 있잖아요. 거짓말을 하거나. 그게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클 것 같아요. 네네네. 심증을 판사가 다 굳힌 다음에 그 벤클리프 목걸이 이걸 딱 얘기했더니 차수소가 다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니까 마지막에 또 물어봤는데 마지막 대답도 그렇죠. 안 내 거 받았습니다. 아니다. 안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그게 이제 얘기했으니까. 판사의 심증을 굳힌 계기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공교롭게 이게 목걸이와 둘러싼 얘기 있잖아요. 네네. 근데 도둑들이라는 영화를 보면 목걸이를 두고 거기에 아.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꿍꿍이 속으로 그렇죠. 가고 있잖아요. 각자의 전지현은 생각이 있죠. 전지현대로, 이정재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마지막에 이 목걸이를 손에 넣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지금 뭐 김혜성 씨가 어제 전격 귀국했고요. 또 행정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김건희 여사 나름의 이제 각자 도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살 길 찾고 있는데 서희건설도 약간 쫄렸나 봐요. 서희건설은 이 일로 인해서 네네. 회사가 전망의 기로에 그렇죠. 설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 중견 않으면 건설사인데 자술서가 이분이 이봉관 회장이 사위 3명을 잘 얻었기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원래 재계에서 뭐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그러니까 네네. 그런 분인데 이 지금 권력이 솥을 퍼렇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지금 취임한 지 2달밖에 안 됐고 요새 또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산업재해에 나오는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건설업 면허까지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취소하겠다. 네네. 뭐든 이제 뭐 서희건설에 문제가 되면 그 문제 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 조여온단 말이에요. 본인을 둘러싸. 아니 그 저는 깜짝 놀랐어요. JTBC에서 그 반클리프 이거 김건희 씨 주는 거 아니야?라는 그 직원들의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누가 사갔는지가 특정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 상황에서 내가 계속 끝까지 오리발 내밀었다가는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있는 그대로 하면서 약간의 상대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그게 뭐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희건설에도 수많은 변호사들이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변호사들이 뭐 조언했겠죠. 하윤희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법무팀에서도 그런 네. 조언을 했을까요? 아 이거 못 버틴다. 이거는 네. 그냥 자술서를 쓰고 우리가 왜냐하면 그 뇌물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받은 사람이 약간 처벌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준 사람보다는. 네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된 거 그냥 털고 가자.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런- 좀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어떻게 그렇죠. 봅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법적 조언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격적으로 이렇게 자술서도 제출하고 이제 그 인정을 한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아까 뭐 잠깐 그 김건희 여사가 왜 그런 가품을 좀 준비했을까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예, 예. 이게 저는 그냥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특검이 좀 짜놓은 시나리오에 좀 걸린 거 아닌가 덫에 저는 그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왜요? 이게 뭐 압수수색 당시서부터 현재까지 네. 이게 어느 아, 정도 특검은 다 알고 있었다. 네,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짜놓고 아. 준비를 다 해놓은 건데 이제 어. 이 김 여사 측에서 좀 안일하게 봤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가품을 준비해서 그냥 단순히 빠져나가면 되겠다. 그럼 이런 그것조차도 그냥 이슈를 만들어 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가품을 차고 갔었다라는 그렇죠. 것도 네. 이제 나오게끔. 그런 것도 이제 그 수사에 좀 더 유리하게 음.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덫을 좀 놓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아. 결국에는 이게 구속에 직접적인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전략적으로 좀 큰 판단 착오가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괜찮은 발상인 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 특검이 약간 좀 다른 특검에 비해서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의견도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 김건희 특검에서 좀 약간 무리수 두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심지어 나왔는데 오히려 이런 짝퉁이라는 그림을까지 그려가지고 실제로는 서희건설의 이런 자수서까지 다 받아놓을 계획으로 딱 터트린 거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서희건설에서 좀 나중에 한 것 같아요. 최근에 압수수색을 들어갔기 서희건설은 나중에 때문에 알았다. 나중에 갔고 반클리프 직원이 얘기한 것도 최근에 특검에 가서 얘기를 네네네. 했고 아마 어제 이제 JTBC 뉴스룸 보도를 보면 지난 4월에 처음에 제보가 왔다. 그런데 이제 계속 공개적인 인터뷰는 꺼리다가 아무래도 매장 직원이고 하니까 꺼리다가 최근에 모조품을 차고 갔다. 이 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뻔히 아는데 그냥
족벌구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 뒤에 특검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서희건설도 이제 자신들이 드러나니까 사실은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아, 다 나오죠. 네, 저희 옛날 방글프- 유행어였잖아요. 예. 조사하면 다 나와. 예, 그렇습니다. 다 나와. 조사하면 다 구속시켜? 나와요. 예, 이거 했잖아요. 예. 그 반클리프 목걸이가 뭐 20만 원짜리 목걸이도 아니고 당연히 그럼요. 내역이 다 있을 텐데 네. 어떻게 숨겨요?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는 특검이 다 알고 있었겠다라고 생각. 최근에 다 알고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명품을 너무 좋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 합니다. 이렇게까지 사람이 명품이어야지 네. 차고 다니는 장신구가 명품이면 뭐 합니까? 그렇죠. 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갤럭시 와치 차고 다니지만 사람이 명품이니까 이게 차고 다녀도 좋은 거예요. 아 명품 하나도 없어요. 별로 이렇게 동감하지 않으십니까? 갤럭시 아니, 와치 정도면 명품이죠. 명품이 있죠. 네. 그러나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제가 그 언론사에 있다가 그 대변인으로 영입된 다음에 저한테 OJT를 시켜준 유상범 의원 그때 당시에 수석 대변인이었는데 네. 야, 정 대변인 뭐 축하해 뭐 열심히 해. 야 시계는 앞으로 갤럭시 와치 같은 거 차고 다니고 오. 구두 너무 좋은 거 신고 다니지 마. 허리띠도 그냥 평범한 거 하고 다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때도 명품을 하고 갔었던 건 아닌데 그럴 정도로 공적인 억지로라도 공적인 자리에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항상 보니까 그러니까 제 말이요. 이춘석 의원도 다른 사람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주식 거래하다 걸린 거 아닙니까? 네.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항상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거 목걸이 차는 거에 대해서도 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차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이. 근데 그거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해갖고 알아서 해갖고 생긴 결과가 이거 아닙니까? 네. 저는 요새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 보면 이제 유혹이 많아요. 뭐 신호 위반 같은 그것도 조심해요. 아이고 당연하죠. 예.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한 명 이 원외 대변인인 저 같은 사람도 그것도 조심하고 있는데 저는 쓰레기 하나도 제대로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데 이 보는 눈이 어느 있다라고 정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제 공적인 위치에 있거나 아이 그럼요. 다른 얼굴이 사람이 알려진 알아보는 사람인데. 위치에 있으면 행동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지잖아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타발적 도덕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얼굴이 알려지거나 유명해지거나 그렇죠. 공적인 인지도가 자리에 있으시니까. 앉으면 네. 타발적으로 굉장히 조심하고 어디 술자리에서도 목소리 크게 높이지 않고 그 그렇죠. 술자리도 잘 가지도 않고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다못해 나라의 대통령의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이 부인 되시는 분인데 그래서 사람이 명품이 되려고 했었어야 하는데 네. 그러지 못했다. 네. 이제 김건희 씨가 디올백 최재형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받았을 때 영상 보면 그 티가 무슨 티인 줄은 제가 모르지만 네네. 일단 약간 수수하게 입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의 최근 인터뷰를 보면 명품을 그렇게 받은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본인이 김건희 씨를 볼 때마다 그냥 수수한 옷차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볼 때도 김건희 씨가 막 명품을 탐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명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 만족했던 것 같아요. 김건희 씨가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사잖아요. 네. 협찬 많이 하죠. 물론 남편인 윤석열 중앙지검장 때부터 그 전에는 사실 변방을 돌았어요. 중앙지검장 때부터 보고 그때부터는 좀 됐겠지만 그 전에는 사실 그런 전시하는 업체가 협찬 받거나 어디 할 때 정말 인맥을 두루싸서 가서 굽신굽신하면서 또 협찬 좀 해달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마 남편이 중앙지검장 된 다음부터 좀 상황이 바뀌었을 걸로 보여요. 수월했겠죠. 예. 네. 근데 계속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권력자가 되니까 자기는 평생 굽신거렸는데 이제 이분들이 나한테 굽신거리네. 짜릿하죠. 그 영부인 되니까 막 가지고 와요. 저는 명품은 보다도 이분들이 굽신거리는 걸 이 양반이 좋아했겠구나. 명품을 가지고 오는 그 자리를 더 그렇죠. 좋아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존재감을 이분이 예전에 허위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종의 분칠이거든요. 다 분칠이에요. 인생이 굴하고 굴하면 좀 그런가요? 아니 아까 괜찮아요. 입벌구라고 하셨으니까 뭐 다 괜찮아요. 인생이 분칠인데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굽신거려요. 여기에서 짜릿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는 대로 다 받는다. 점점 더 세상에 안 보였겠죠. 안 주면 옆구리를 찌른다.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야기를 또 계속 물고 들어가니까 시계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영부인 할인 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사실 그 연예인들은 사실 이런 DC가 좀 있거든요. 연예인 DC니까 예. 우리 제품을 차고 다니기만 해도
우리 회사에 좀 홍보가 되니까 연예인들한테 이런 협찬을 넣거나 고가의 물건을 좀 싸게 한 30% 정도 이제 저렴하게 구매를 하게 해주는 뭐 연예인 DC는 있어요. 그럼 DC가 있지만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영부인 할인. 예, 이거 법적으로 안 걸립니까? 괜찮아요? 뭐 이게 뭐 뇌물인지 네. 뭐 어떤 의도로 전달을 한 건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좀 분석할 필요는 있겠는데 네. 뭐 이게 지금 명확하게 없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영부인의 지위부터 시작해서 뭐 그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법적인 분석이 조금 더 그런 게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선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렇죠. 네, 이런 법적인 이래서 으로 그렇죠. 해석될 여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지금? 것들이 필요하죠 분석이. 아니, 어떻게 근데 보세요? 이거를 의율해 갖고 네.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이건 처벌이 좀 연예인도 그렇고 네. 우리가 지인을 통해서 뭐 지인 찬스를 얻는 경우도 그렇고 이게 그 영부인이라는 이유로 추가 할인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것까지 뭐 우리가 이제 따질 건 아닐 것 같고요. 뭐 아니 근데 언론에 나온 건 한 반대로 5천만 원 정도 하는 걸로 한 3,500만 원. 근데 원래는 이거죠. 네. 5천만 원짜리를 그 서모 씨라는 분이 VIP이기 때문에 네. 할인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뭐 한 3천 뭐 800만 원까지 할인을 받았는데 네. VVIP는 할인폭이 더 크니까 VVIP 할인을 해달라. 그럼 왜 VVIP여야 되냐? 이게 앞으로 이제 그 대통령 부인이 찰 거니까 VVIP로 해달라. 그러면 확인을 해달라. 그래서 저 김건희입니다. 김건희입니다 했다면서요. 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본사에 이거 이제 퍼스트 레이디가 착용할 거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 3,500만 원 해줘라 이렇게 된 건데 네. 이게 뭐 글쎄 법적으로 처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냥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 반클리프가 해외 회사잖아요. 싸게 우리 국민이 샀으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뭐 나쁘게 볼 건 아니다. 나쁘게 볼 건 아니다라고 보세요?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나쁘게 볼 이게, 건 아니다는 그 모습이 나빠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공적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면 네. 그게 그냥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게 조금 더 이게 조사가 필요하겠죠 이제. 뭐 사실 저희는 그래요. 저도 뭐 개그맨으로 한창 뭐 옛날 개그 콘서트 할 때 뭐 예를 들어 뭐 가장 뭐 제가 예전에 핸드폰 휴대전화를 들고 사실이야 진짜야 뭐 이런 코너를 했는데 이 휴대전화가 협찬으로 들어오긴 해요. 예, 예. 뭐 옛날에 그래서 그런 뭐 휴대전화가 나오는 뭐 씬이라든가 뭐 어떤 소품을 이용하는 씬이 있으면 협찬을 받아서 PPL이라고 하죠. PPL. 간접 광고를 받아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뭐 어떤 제품을 사고 싶을 때도 연예인이면 무슨 뭐 치과 무슨 뭐 피부과 이런 것도 할인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영부인이 받았다는 건 이거는 저는 좀 약간 사실 저 영부인인데 좀 싸게 주세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너무 짜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사면 다 나와 하듯이 네.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로봇계 업체에 총판을 했던 서 씨의 주장이거든요. 네네네. 영부인 할인을 받았다라고 하고 돈은 뭐 반은 나중에 김건희 씨가 줬고 어쩌고 해서 이분의 말을 쭉 들어보면 이분이 본인의 죄를 약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뇌물 공여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김건희 씨가 사달라고 부탁해서 산 거다라고 한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 진술대로라면 이분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구매 대행만 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의 진술이 그냥 본인 쉴드를 좀 치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약간 좀 어느 정도 조사가 예.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부인 할인을 받았다면 정말 재미난 거죠. 네, 이건 영부인 아니- 재미난 일이에요. 전 세계 영부인이 몇 명이겠습니까? 네. 잘해봐야 그 180명 될 텐데. 구매 대행 차원으로 이루어졌다면 아마 네. 사업하는 서모 씨나 김건희 여사나 모두 다 좋은 거예요. 네. 네. 법적인 그 제재를 피해 갈 수 있잖아요. 난 네네네. 대신 사준 것이고 그 돈은 김건희 여사가 줬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그 소유주다. 이렇게 한다면 누구도 처벌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서모 씨가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저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했으니까 실제 네.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됐는지 뭐 이거 하면은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돈을 낸 건지 그 돈은 김건희 여사 본인의 돈이었는지 아니면 뭐 또 출처 불명의 다른 돈이었는지 이것까지 나오겠죠. 네. 뭐 돈을 다 안 줬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돈을 다 안 주고 일부만 뭐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거 했다라고 나름대로. 네. 일부만 받았다 네. 다 주진 않았다. 물론 시계는 받았고 뭐 그런 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그렇게 거예요. 되면 김건희 씨로부터 돈을 다 받진 않았다라는 취지인데 네.
이분의 말은 잘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정황으로 볼 때는 그냥 이분이 뇌물로 준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뇌물의 의미가 굉장히 컸고 돈도 주면 안 받았고 예.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맞을 김건희 것이다. 씨가 돈을 줬으면 로봇계가 못 들어가죠. 그쵸. 네, 로봇계가 진짜 저는 용산공원 그 열었을 때 갔었거든요. 예. 그 로봇계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어.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저기 지금 화면 나가고 있죠. 예. 저게 2마리 정도가 계속 저 앞마당을 아니 이게 용산공원 앞마당을 돌아다니고 있더라니까요. 이게 저 봤어요. 현대차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보스턴 외국 업체라고 그러는데 외국 저거는. 업체 네. 현대차에서도 저거 만드. 저거 만들죠. 네, 저 인수했죠. 현대차에서 그쵸. 인수를 해가지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저거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현대차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렇죠. 왜 그 막 맞아요. 예. 영상 보면 로봇이 막 뒤집고 돌고 막, 막 뒤집고, 뛰어다니고 그렇죠. 막 이런 영상. 그 보셨을 이재명 거예요. 대통령이 발로 한번 찼잖아요. 그 영상 한번 찾아주세요. 아니 몰라요?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국민이 많이 할까 또 여기서 그 얘기를 또 하시네. 근데 저 업체가 무슨 경우를 한지 원래 이제 석 달 동안 1,800만 원 받고 시범 사업으로 들어갔다가 당시 서 씨가 대선 때 윤석열 후보에게 1,000만 원 고액 후원자였다. 이게 알려지면서 이제 특혜 의혹이면서 뒷사업은 취소가 됐거든요. 그렇죠. 만약 했으면 최소한 10억짜리 빚이 있었다. 그런데 김건희 씨의 돈을 받아서 목걸이를 사줬다?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싸게 영업을 잘한 거네요. 네, 뭐 그렇죠. 쉽게 생각해 보면 그렇죠. 실제로 저 돌아다니고 있었으니까 로봇계가 그거 아니었으면 로봇계는 돌아다니지 않았다. 이거의 영향은 분명히 있었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사회생활하면서도 뭐 약간의 상황극인데 네. 부장이 기자한테 네네. 야 시계 좋다. 이거 어디서 샀냐? 그럼 풀어야 되나요? 이러면 여기 풀어야 되나? 바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상황극입니다. 뭐 그런 경우 갖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있어요 요즘에? 아니 저도 못 봤는데. 아니 갑을 관계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회사 다니신 거예요? 아니 이게 농담이죠. 이게 상황극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갑을 MBA 아닌 거야? 갑을 관계에 있는 사람들 특히 네. 발주처예요. 네네네. 제가 수주를 해야 돼요. 그럼 영업하지 않습니까? 가서 뭐 뭘 해서든 내가 여기 이걸 수주를 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발주처 사람들이 요새 뭐 몸도 좀 허하고 이러면 당연히 그거 알아서 준비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교양식 같은 거. 김건희 여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가면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대잖아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시계 나도 저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이거 방수예요, 그러면. 방수예요. 몇 미터예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듣는 사람 입장. 왜냐하면 부탁을 해야 되는 사람의 네.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말조차도 좀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도 조심하지 않고 그냥 다 해버렸다. 네. 그래서 지금 특별한 예우 없이 지금 3평의 이 독방 공간에 수감이 돼 있고요. 수입고 경호도 중단이 됐습니다. 머그샷도 촬영했다라고 알려졌어요. 이거 머그샷 무조건 찍어야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영부인도 예외 없죠? 네, 이거 예외가 뭐 특별히 규정이 되는 건 없으니까요. 이것도 뭐 그렇게 진행을 했겠죠, 원칙대로. 네네. 네. 지금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 대통령 부부가 다 이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기자들이 만약에 지금 구치소에 있는 여사에게 마이크를 들이대고 지금 심정이 어땠습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역 같다고 그러겠죠. 네. 물론 그렇게 인터뷰는 안 하겠지만 정말 기분이 안 좋겠죠. 기분이 안 좋겠죠. 실제 지난번 소환돼서 출석할 때와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갈 때 표정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환됐을 약간 좀 때는 해탈해 보이던데요? 예? 이제는 좀 다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원래 이제 닥치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처음에 출석해서 조사받으러 갈 때는 내가 여기 왔구나. 저 많은 카메라 날 또 찍는군.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았는데. 멘트도 좀 준비해 오고. 예. 근데 이번에는 오늘 들어가면 못 나오겠구나. 이 심리적인 상태가 좀 보여요. 맞아요. 머릿결도 약간 헝클어지고 고개 푹 숙여가는 게 그냥 억지로 숙인 게 아니라 첫날은 억지로 숙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네. 본인이 약간 반성하는 척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큰일 났다. 엿됐다. 이 표정이 읽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때요? 그 머그샷 이렇게 찍어 잡혀갈 때 화장도 다 지우고
이제 수의 입구 머그샷을 찍는 건가요? 네, 네, 그렇게 되겠죠. 네. 아 그래요? 머리 같은 것도 그냥 뒤로 질끈 묶고 귀까지 나오게 하고. 제가 뭐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니 뭐, 여기 다 구치소 네. 안 다녀와 보셨어요? 그쵸. 저는 안 가봤어요. 네. 다녀. 저 법없이도 살 사람이어서 못 가봤어요. 안 다녀. 아니 무슨 당연히 가야 될 것처럼 아니 우리 얘기하세요. 저처럼 아니 무슨 관광지도 아니고. 뜨거운 20대를 보낸 사람은 또 구치소 정도는 한번 다녀왔죠. 이거 하셨나요 이거? 네, 뭐 시민운동 학생운동 하다가 학생운동. 아, 네. 2박 3일 구류에 구류에. 구류. 처해져서 구치소에 이틀 있었습니다. 네네. 어땠어요? 훈장은 아니죠 이게. 음.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좀 힘들어요. 거기 그 구치소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일단 신체 검사하고 뭐 숨긴 건 없는지 자해 도구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대통령도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라면 네. 아주 치밀하게 검사를 합니다. 예외 없이 다 합니까? 정치인이건 무슨 연예인이건 상관없이. 아니 저는 그때 당시 학생이었으니까 예외가 없었겠죠. 예. 근데 그 약간 은밀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그러니까 들여다본다면서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상당히 좀 치욕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정도까지 했을까? 뭐 이거 그러니까요. 상상하는 것만 해도 좀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아는 검찰 수사관이 네.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검찰 수사관이 돼도 구치소 경험을 한대요. 근데 이제 짜고 한번 들어가 보는 건데 그 교도관들은 몰라요. 이분이 검찰 수사관이어서 죄 없는데 그냥 경험삼 온 건지 모르고 미스테리 똑같이 쇼핑이구나. 네, 미스테리 똑같이 쇼핑 가서 같은. 왜냐하면 인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검찰에 있는 영화같네요. 분들, 검찰에 있는 분들도 구치소 가는 게 이렇다. 그러니까 당신들 수사할 때 막 하지 말고 구치소 가면 사람이 이런 대우를 받게 되니 그런 것들을 알고 해라라는 걸로 해서 옛날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제 아는 분이 하루 딱 살고 왔는데 다시는 못 가겠다. 일단 제일 걸리는 건 지금 독거방이잖아요. 홍거방의 화장실이랍니다. 왜요? 그 벽도 없고 그냥 야트만 입고 있고 거기서 본인 볼일 보고 이런 걸 주변 사람들이 다 보는 다 구조니까. 얼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제일 적응 못하는 게 화장실이다. 견디죠. 예. 왜냐면 인권이라는 게 거의 뭐 다 드러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 대기업 오너들이 처음엔 못 모르고 구속 내가 갔다 올게 하고 갔답니다. 나와서는 다시는 내가 여기 가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경영 자체도 아주 위축되고 화장실 얘기하니까 이제 그 중국에 가면 앞사람 보고 예. 하잖아요. 칸막이가 없죠. 네, 앞사람 보고 이제 큰일을 보는데 너무 옛날 얘기라 해도 되나요? 하세요. 아니 예. 제가 이렇게 중국 사람하고 네. 앞을 보면서는 도저히 그 큰 일을 못 볼 것 같은 마주 거예요. 보면서. 마주 보면서예요? 그럼 막 윙크하고 그래요? 아니 그래갖고 고개 숙이면 되죠. 그리고 저는 그 사람 얼굴을 피해서 뒤로 돌았어요. 그럼 대화 그 엉덩이가 보이겠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물을 내리는데 이게 물이 탁 치고 오는 힘이 있어갖고 예. 이 치는군요. 오물을 갖고 가야 네.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 넣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이 처음에 오는 물이라 힘이 없어. 그러니까 제 오물이 안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 저 죄송한데 그만 들어도 돼요. 이걸 왜 듣고 앉아 있어야 되죠? 왜 저도 그게 이 정도까지 얘기할 줄 몰랐죠. 아니 중국 그 자기 오물에 청소부가 대한 일종의 예. 프라이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청소부가 중대한 얘기하다가 아니 지금 나라의 지금 시사 내용들 하는데 본인 오물 얘기를 갑자기 다이아몬드 하셔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좀 보세요.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덕분에 재밌었습니다. 갑자기 뭐 김건희 특검 얘기하다가 오물 얘기로 넘어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김건희 씨 이제 20일간 구속돼서 조사를 받게 되죠. 20일 내 윤석열 부부의 후보 이제 혐의 입증이 20일 내에 더 아무래도 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변호사님. 네, 이런 아무래도, 상황에서 구속 네. 수사하니까. 그렇죠. 이게 부부가 지금 동시에 그 구속이 된 상태고 네. 연루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쪽에 이제 진술이나 이런 확보된 증거들이 다른 한쪽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결국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혐의가 있는 점들 이거하고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아마 특검에서 중점을 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 수사는 좀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저희 방송에서 좀 자세하게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